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지금 마음 넉넉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오늘 추석특집 2부입니다. 농업의 미래, 이번에는 농업인이 힘이다,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에 대두되면서 농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요. 이 내용 좀 알아보고 또 실제로 귀농해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귀농산 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의 최민규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부 이수정 그리고 김영진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청년 농부부터 김영진 농부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귀농한 지 4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수정 씨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으로 귀농 1년 차이고요. 예. 네, 홍성의 청년 농부들 와슈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정착 중인 새아이의 엄마이자 네, 여성 청년 농부인 이수정입니다. 귀농 1년 차인데 지금 세 아이의 엄마시구나. 네네.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죠. 자, 그리고 최민규 센터장님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라고 직함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뭡니까? 저희는 되게 귀농귀촌이 수도권 일원에서 예.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같은 건물에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는 전국 단위를 다 놓고 예. 지역을 상담하는 게 한계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특히 전라남도로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서울 양재동 H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 정책하고 교육 이런 거 한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걸 그러니까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은. 저희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귀농이나 귀촌이라는 것이 예. 도시와 농촌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와 농촌에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농촌의 다름을 인식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최소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최소한의 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분 청년 농부께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냥 두 분의 본인의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수정 씨 말이죠. 네네. 홍성에서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맞아요. 농사를 일단 짓고 지금 아까 1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한 텃밭 200평 규모 정도 예. 텃밭 농사를 짓고 있고요. 작물은 현재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아직 올해까지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감자, 양파, 마늘, 배추 이것저것 예. 조금씩 나누어서 좀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니까 아직 연습 단계다. 네, 그럼 저에게 맞는 작물을 찾기 위해서 예.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연습이 끝나면은 좀 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면은 네. 본격적으로 그럼 농사를 지을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나름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어떤 농사를 일단 짓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특대가 블루베리라고 하는 이제 좀 동전만한 그런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큰 네네. 알이 굵은.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땅 규모수는 1,4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제 블루베리 주수는 대략적인 1,000주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1,000평 정도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신 지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려가자마자 부여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내려가자마자 그럼 바로 블루베리 농사를 바로 하신 거예요? 이제 농대 졸업하고 예. 저도 1년 정도는 예. 이제 옆에 계신 이수정 농부처럼 예. 되게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농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졸업한 전공한 작물을 키우려고 준비를 했으나 예. 약간 좀 어려움과 이제 다른 농대를 나오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예. 다른 작목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농업에 대한 목표와 그런 작목들을 찾다가 이제 특대가 블루베리를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시작됐죠. 블루베리는. 거기 특별하게 그 블루베리에 꽂힌 이유가 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농업은 이제 되게 저는 도시 사람들과 농촌 이렇게 소통하는 예.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시작하려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을 키워야겠다 했는데 제가 다른 농부들에 비해서 땅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좀 좁은 땅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매출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 고소득 작물이랑 이제 선호도가 높은 예. 농산물을 생각했을 때 이제 과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 이제 거기 중에서도 좀 좁은 땅에서 이제 매출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고소득 과일인 블루베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아까 농대를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 그런 어떤 그 사전적인 지식도 좀 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귀농하시기 전에는 그러면은 네. 다른 일을 하셨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20년 동안을 이제 도시에 살았어요. 그냥 인문계 중학교, 인문계 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진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농대에 진학해서 그때부터 이제 농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그겁니다. 블루베리 아까 네. 그 농사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400평 정도. 네. 작은 규모 아닌데 네. 작은 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4년 차 되는데 예. 첫 해에는 수익이 0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과수 특성상 이제 자라나는 시기가 그렇지. 필요했기 때문에 예. 첫 해는 0원이었고요. 예.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조금 열렸는데 이제 제가 전혀 시장에서 판매를 안 하고 예. 전량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에는 8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셋째 해에는 이제 조금 열매도 많이 열리고 이제 좀 매출 좀 올릴 수 있겠다 했는데 예.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가림 하우스가 안 되어 있는데 예. 비로 인해서 50%를 손실을 봤어요. 예,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예. 이제 올해는 좀 날씨가 도와준 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거의 대략적인 지금 또 판매를 아직 중이라서 예. 아직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지만 예. 대략적인 매출로 따지면 3천만 원 좀 안 되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랑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하시는구나. 네.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그 와슈? 네. 와슈가 충청도 와슈 그거 네, 네, 맞아요. 그 단체에서 그 지금 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네.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 그 단체가 뭡니까? 와슈 하는 단체가. 네, 와슈라는 단체는 네. 이제 저처럼 이제 귀농 기초난 예. 그 무연고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예. 네, 2020년도에 이제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한 11명 정도의 예. 예,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11명 정도. 네. 그럼 그 단체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 있으면 뭐가 이수정 씨한테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도움을 받는 건가? 그러면 거기서? 네, 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서 서로 이제 정보 교류를 하죠. 정보 교류. 네, 정보 교류도 하고 이제 뭐 서로 도움도 주기도 해요. 예. 네, 나 언제 뭐 심겠다 하면 예. 가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품앗이도 하죠. 그럼 와슈라는 단체는 11명 그분들이 귀농한 분들이 네, 다 그러니까 초보 농부들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정착을 준비하기 위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이게 두렵고 네. 경험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으니 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좀 그 단체를 만든 거군요. 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센터장님 이런 경우가
그 어떤 도움이 좀 됩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연고 없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생적 모임을 만들어서 예. 그 안에서 정보도 교류하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이 바쁠 때는 같이 좀 도와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관련된 조직들이 자생적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 귀농한 여성분들이 또 이수정 씨 말고도 그 와슈 11분 중에서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여성분이 네네. 내년에는 뭐 새로운 신입 회원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아마 예. 4명이 될 것 같아요.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까 그 우리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베리 좀 네. 알이 굵은 그 블루베리를 이제 특화해서 딱 그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좀 작물을 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작물은 생강이에요. 생강? 네. 흔치 않네. 네. 왜? 일단 생강을 일단 키워서 잘 예. 키워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가공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네, 그냥 뭐 생강. 그러면은 좋습니다. 아까 그 제가 올해 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올해 39세입니다. 그래요? 네. 제 아이의 엄마라고 했잖아요. 네. 애들도 그럼 지금 다 같이 그 남편분도 같이 다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농사를 같이 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남편은 이제 같이 내려오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예. 예, 남편은 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농업으로 바로 기반을 잡기가 어렵고 또 이제 농촌에서 직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 그 도시에서와의 그 급여 차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아직은 남편이 도시에서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궁금합니다. 애가 셋 있고 네. 왜 농촌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시골살이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이제 신랑 직장도 좀 흔들리고 예. 그리고 이 도시 생활이 너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고 예. 지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오지 않겠다 싶어서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좀 서둘러서 좀 계획을 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김영진 씨 같은 경우는 왜 그러니까 그 블루베리 일단 네. 블루베리 하기 전에 네. 내려가기로 왜 귀농하기로 네. 마음을 먹으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탐색을 하잖아요. 예.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어느 날 그냥 아버지가 너 농대에 진학해볼래?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농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게 있어서 예. 내가 그때 한창 제가 딱 제 눈에 꽂힌 기사가 이제 농촌은 청년들의 블루 오션이다. 약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그래서 나도 한번 농촌에 가서 그냥 멋있는 사람이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대에 진학을 해서 바로 귀농을 했죠. 그래서 귀농을 해봤더니 블루오션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되게 저는 아직도 농촌에 이제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현실과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예.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버텨나가고 있죠, 저는. 그 시행착오 어려움 그런 부분 사실 궁금한데 그거 조금 이따 좀 그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기로 하고 네. 어려운 일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센터장님 예. 이렇게 두 분처럼 귀농이나 뭐 창업농 준비하는 청년들 사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맞습니다. 예. 애기 울음이 없고 청년들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귀농하는 청년들 꽤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가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가. 전체 네, 그 중에 청년들이 지금 한 10% 정도. 예. 귀농 같은 경우도 딱 10% 정도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12,000 가구가 귀농을 했거든요. 전국에 예, 귀농으로만요. 예. 청년들이 딱 1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세대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말고 그럼 나머지 한 90%는 그러니까 장년층 그러니까 은퇴하고 아니, 그 말하는 건가요? 주축이 되는 건 40대 이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 저희가 청년을 40대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네. 40대까지 하면 전체 한 30% 이상은 넘습니다. 그렇군요.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주로 그런데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드뭅니다. 그래요? 실제 아. 7대 3으로 성별이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 예. 남성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세대별로 1.2명 내지 1.3명입니다. 세대별로.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혼자 귀농하는 남성들이 많죠. 혼자 귀농하는 남성.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반사는. 제가 그 혼자 귀농하는 그 이유 같은 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대가 좀 있는 게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걸 가족이 동시에 들어가서 다 겪느니 예. 좀 역할을 나누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기반을 담는 것을 남편분들이 한다고 하면 예. 자리매김하는 게 한 3년 차, 5년 차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가족들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초창기는 그래도 혼자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분 그 청년 농부께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수정 씨, 먼저 네. 좋았던 점은 내려가서 네. 애들을 지금 같이 내려가 있는 거죠? 네. 좋았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예. 평소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땅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약을 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수확하는 기쁨이 가장 크죠. 예. 예. 그 기쁨. 네, 그 기쁨이 가장 크고요. 힘든 점은 힘든 모두들 네. 먼저 그냥 먼저 한번 말해주세요. 네네. 힘든 점은 예.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건데 그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과의 벌레와 전쟁. 풀과의 전쟁. 네, 맞죠. 잡초는 진짜 뽑아도 끝이 없거든요. 저도 사실 주말 농장을 해봤거든요. 네. 뭐, 아까 뭐 1,400평 뭐 이렇게 300평 하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 조그만 땅에서 주말 농장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잡초가 잘 자라는지. 맞아요. 돌아서면 네, 맞아요. 비만 오면. 영진 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좋았던 점은 저도 좋았던 점은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작물을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딱 전달을 하고 고객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가 가장 농부로서 뿌듯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네. 그럼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처음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지만 예. 어쩔 수 없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게 저희 힘으로 이제 막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비에 떠내려가가지고 농장에 이렇게 진입로를 못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진짜 비 때문에 50%가 이렇게 땅이 다 떨어져서 수확을 못해서 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런 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제 두 분 좀 뭐 수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뭐 어쨌든 두 분 내려간 거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습니다. 네. 어떤 때 후회가 좀 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아. 1년의 이렇게 노력들이 예. 이렇게 다 무산되어가지고 예. 진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왔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알바 1년 한 것보다 이렇게 매출액이 적어서 막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현타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당연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벌이가 도시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정 씨는 어떻습니까?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후회된 적이 있죠. 네, 문득 밀려와요. 그런 생각이.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이제 신속하고 이제 빠르고 편리한 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있지. 근데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제 삶이 조금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그냥 이대로 머물러도 되나? 예. 네, 그래 앞으로 그 삶에 대한 좀 두려움 그런 게 이제 밀려올 때는 이제 가끔 후회가 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센터장님 지금 그 아까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소득의 문제 예.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센터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보셨을 테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농업으로 그 청년들 그 귀농해서 고소득 올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도시에 있을 때보다 좀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지 어떻습니까? 딱 찍어서 이게 어느 한쪽이 많다 적다를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기존의 청년들 중에 후계농들이 꽤 많습니다. 후계농들은 매출도 되고 소득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또 부모님으로부터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전수받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진 씨 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기반 없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지자체가 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예. 이게 또 한계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좀 어느 정도 소득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엔 많이 어렵죠. 이 초기에 한 3년에서 5년 차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 귀농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놀랄 수도 있겠지만 월 2억까지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매출로서. 월 2억?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 부모님하고 같이 경영을 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경작이었거든요. 예. 요즘 경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된 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 월 매출 2억 충분히 나옵니다. 맞아요. 예. 예. 아마 영진 씨 동창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을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영지 씨 동창들 분 중에 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기반 이씨 시작한 예.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융자 그런 내주는 금액도 다 끌어다가 예. 이렇게 농장 규모를 넓히다 보니까 예. 이제 판매처도 있고 이제 판로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면 네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월 2억 하는 친구들 꽤 있죠. 네, 기반 있는 친구들. 그럼 영진 씨 같은 경우에 지금 4년 됐는데 네. 아까 잠깐 그 소득의 어려움도 좀 네. 있다고 하셨었고 네. 그 좀 더 경험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제 제 경험담을 얘기 드리면 지금 아버지랑 둘이서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어머니랑 동생은 아직 원래 살던 지역에서 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예. 저희 귀농 그 자금을 이렇게 달에 얼마씩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농장에 제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이제 그것 말고도 생활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노동도 나가서 일당 벌이 해가지고 농 한기에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카페 알바도 하고 예. 진짜 막노동 나가서 노가다도 하고 예. 뭐 신호수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농한기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이 버틸 수 있다. 네. 저는 다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그렇지는 않은데 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농사 규모를 더 늘릴지 다른 작물까지 해서 임대를 땅을 받아서 더 늘려야 될지 예. 아니면 진짜 농한기 때는 다른 곳을 제가 지금 취직까지도 어려워가지고 취직은 안 되는 상태라 계속 그냥 일당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 그 정부 지원이나 뭐 도움받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고 하는 이제 네. 국가에서 40세 미만 이제 네. 청년 농부분들 이제 귀농하시는 그리고 귀농한 지 3년 미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 3년 동안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제 저는 그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바를 겸하지 않고 예. 그냥 거기서 주는 생활비로 농사를 이어가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 센터장님 그런 그 정부 지금 전남 지자체 계시지만은 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 정착자금이 현재로서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월 190, 80만 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거기 안에서 풀어낼 수가 있고요. 예. 또 초창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지를 구매하고 집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융자 자금으로 예. 창업 자금은 3억까지, 주택 자금은 7,500만 원까지 예. 저금리에
장기간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많이 시작할 때 창업 자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실제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금만 발품을 판다고 하면 정말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는 청년 정책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정책으로 해서 85개가 94개가 있더라고요. 정책으로.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농업으로서는 25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융자가 아니라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아까 비가 와서 과수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비가림 사업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1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 조금 자문 구하면 예.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좀 알아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올해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아까 영진 씨가 말씀하신 그 청착농이란 지원 네. 정책하고 네. 또 이제 그 친환경 청년 농부라는 지원 정책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를 지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부는 어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자부담 20%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그 농업을 해야 농업을 한 네. 그 상품을 이제 만드는 경우에 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돼요. 예. 그럼 4천만 원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다. 보조를 보조를? 해주는 네.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그 정도면. 네, 그러면 네. 뭐 하우스나 뭐 이런 그 네. 온실 이런 거 그 정도는 충분히 때. 할 수 가능합니다.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두 분 같은 경우에 뭐 그 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에 원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나이들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또 여기 보는 와슈라는 그 단체는 또 젊은 도시인들이 와서 외지인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네. 지역 그 원주민들 분하고 그 어떤 그분들이 거부감 느끼거나 갈등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와서 농사 짓는다고 할 때. 네, 저는 일단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환영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 예,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 난다고 예. 여기 이 근처에 와야 아이들 목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좀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예. 그렇겠네요. 네. 영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처음 농사지러 내려왔을 때 예. 이제 그런 땅이 골짜기 형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간하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좀 계단식 논이다 보니까 물도 예. 빼고 밭도 갈아엎어야 돼가지고 좀 그런 시기가 필요했는데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잠시 콩이랑 막 그런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산이다 보니까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고라니 그물 같은 거를 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가축 키우려 한다, 닭 키우려 한다. 그래가지고 막 예. 검사 나오고 아.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막 잘 원만하게 지내려고는 하지만 아직 좀 세대 차이에서 나올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다가가려 해도 약간 좀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저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영진 씨 그 부여 그 농사 짓는데 근처에 그 마을에서는 네. 영진 씨처럼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마을에서는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이랑 소통이 없고 이제 예. 부여 군 내에서 예. 그런 청년 농부들이랑 커뮤니티가 있어서 아. 그런 형님들 이제 동생들이랑 이렇게 정보 교환하면서 예.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그 잠깐 뭐 기사 뭐 이렇게 검색해 보고 그러니까 네. 귀농한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에 네. 그 SNS 활용이 승부를 가른다 뭐 이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또 영지 씨 같은 경우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어. 베리랜드 김농부. 네 이거 처음 맞죠? 첫 채널명이에요. 지금은 좀 바꿨고요. 일단 SNS 이걸 이 창업농 할 때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게 네. 경쟁력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 지러 내려가기 전까지 SNS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생활하는 것부터 제 취미생활 그리고 농사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준비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저는 사진과 글을 통해서 그 SNS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기 쓰듯이 하나씩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8,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첫 판매할 때도 그분들이 제 성장 과정을 보고 어떻게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예. 제 첫 고객님이 돼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첫 고객님이 돼주시고 저의 농산물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예. 입소문까지 내주시니까 이제 그것들이 좀 퍼져가지고 저는 전량 직거래를 하게 되었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전량 직거래로 네,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1,400평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더 규모가 좀 더 커야만이 나중에 소득도 좀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1,400평 중에 활용하고 있는 땅이 800평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땅을 개간하고 있고 지금 나무 주수도 늘려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아까 예. 그리고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보조 사업 여러 개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것들 받으면서 농장도 점차 증축해가지고 좀 안정적이게 기반을 마련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SNS로 이렇게 직거래하는 게 네. 그냥 일반 판매하는 것보다 네.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보니까? 일단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키웠고 예, 예. 제 이런 정성들이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예. 진짜 솔직하게 그런 과정들 없이 먹는 것보다 그런 예. 과정들을 알고 먹는 게 저는 예. 더 좋은 건강한 농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런 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제 단골 고객님이 돼주시는 그런 게 있죠.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일단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농산물이라는 게 맞습니다. 일단 확 와닿네요. 네. 스토리텔링. 그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 네. 이 청년들 하고 싶다는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막연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 먹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청년분들께서 농촌의 비전을 보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저는 기술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기술 없이 농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저희가 지금 청년 기농학교라고 해야죠.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기농을 하겠다고 하면 농장에서 6개월 동안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 농장들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받고 그분들 멘토 삼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년 장기 교육으로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기농기촌 청년도 마찬가지고 중장년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작물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행 작물 좀 멀리하고 보편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작물로 좀 시작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유행 작물에 좀 민감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 작물은 유행 주기가 딱 있기 때문에 한 3년 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쉽게 접근하고 소비자가 많이 유통하는 작물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지원센터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예. 유튜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작물을 결정합니다. 요게 과연일까 하는 의문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희 같은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육성한 작물이 다 달라요. 예. 부여, 홍성, 작물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부여로 갔을 때는 부여에 맞는 작물로 가는 게 맞고 예. 홍성으로 갔을 때는 홍성이 권장하는 작물로 가야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무관한 작물하면 지자체가 단 1원도 지원을 안 합니다.
아, 이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비가림을 못 받았던 이유도 예. 여기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였어요. 저희 아. 부에서는 블루베리를 잘 안 합니다. 네, 안 하기 때문에. 아, 네. 버섯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네, 있거든요. 버섯? 예. 아. 부여에서 아마 버섯 했으면 자리매김 좀 빨리 하셨을 거예요. 표고버섯 양송.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귀농귀촌 하실 때 좀 지원 센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상담도 지원 많이 받고요. 예.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예. 또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장기교육장 예. 활용하시면 실제 청년 장기교육장 이수한 청년들이 자리매김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 매출도 뭐 이제 귀농한 지 2년 됐는데 올 매출 올해 만난 청년인데 2년 됐거든요. 예. 매출이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수익률이 30% 잡고 있거든요. 뭘 재배했는데 이런 딸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딸기. 예. 예. 그러니까 2년 차에 1억 5천 매출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근데 1년 매출이 1억 5천. 예. 그러면 거기 뭐 어쨌든 뭐 난방비나 뭐 비료도 그렇고 경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익률을 30% 잡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익률 30% 잡는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 수익률이 예. 나왔기 때문에 예. 2년 차에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네, 예, 맞아요. 예. 아, 근데 그분은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육받았던 농장주가 멘토 역할을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농장주가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멘토한테 도움받아서 하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감정 들어간 좀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저는 사실 뭐 그 시골이 고향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뭐 그런 로망은 있거든요. 예. 제가 내려가도 그런 그러니까 장년층이 내려가도 은퇴자가 내려가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이나 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청년분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예. 기존의 정책 중에 청년들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가져다가 우선 배정하는 거지 그 기존 정책 안에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 제한 안 두신 건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영지 씨 아까 그 유튜브 내가 그걸 좀 물어본다는 게 그 네네. 구독자 수가 꽤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7,000명 정도요. 네. 네. 그 정도면 뭐 작은 건 아니에요. 아, 네네. 댓글이 물어보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채널명이 시골에서 살아남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작물 정보나 뭐 품종, 매출액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그 청년 농부분들이나 진짜 농사 잘 짓는 되게 경력이 높으신 베테랑 농부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예. 인터뷰 콘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 약간 그런 콘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을 달고 이런 분들이 네. 실제로 그렇게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도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던가요? 농사 지시는 분들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농대에 저처럼 진학하고 싶은 예.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남재작 그 정밀 농업연구센터 거기 소장님 모시고 좀 일부에서 이걸 네. 하면서 가장 귀농할 때 문제되는 게 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게 네. 일단 자기 땅을 사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땅이 뭐 요즘 아시다시피 다 농지라는 게 외주인들이 이 투기의 대상으로 뭐 많이 전락하다 보니 사실 농지라고 해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땅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맞습니다.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당연히 많이 볼 겁니다. 외지인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거기 땅 주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지금 뭐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랑 같이 하면서 1,400평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수정 씨는 땅을 아직 그 확보는 안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네. 현실적으로 얼마나 좀 어려움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시골에 직접 내려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긴 한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 조건에 충족되는 땅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실제 나와 있는 땅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보면 좀 화나시겠네. 네, 좀 답답하죠.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농지를 저렇게 국가는 아깝지. 뭐 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네, 있을 것 그냥 같고. 버려져 있으니까 좀 너무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예. 맞아요. 네. 센터장님 그런 경우에 그런 참 이게 참 해답이 없는 건 아닌데 그야말로 의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직접 짓고 싶어하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는 안 짓고 땅만 갖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없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 위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좀.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청년을 1순위로 잡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 땅이 있어야 임대를 해주는데 예. 땅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안타깝고요. 그래서 예. 지자체별로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장이라고 해서 예. 일정 기간, 이게 뭐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한다고 하면 초창기에 자리매김하는 동안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아, 한 3년에서 5년 동안. 예. 그럼 그 땅은 그럼 지자체 소유의 땅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리매김하고 5년 동안 지역민들과 친해지잖아요. 예. 그 안에서 충분히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제가 기농기촌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땅은 네. 사는 게 아니라고 임대하시라고. 하지 말고. 예, 좋은 땅은 절대 예. 도시민한테 안 내놓습니다. 저도 농촌 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동네 좋은 땅 나오면 제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게 동네 어르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그런 창업 농장이 있잖아요. 예. 이런 농장을 활용하시고 그 사이에 지역민들과 친해지면 충분히 임대 가능한 농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라 생각하면 예. 충분히 빌려주십니다. 지자체에서. 아니 지역이 어르신들이요. 아, 어른들이. 예. 아. 그러면 두 분들 청년 농부들이니까 지금 특히 수정 씨 같은 경우에 네. 뭐 그 국가나 아니면 그 지금 그 홍성의 그 지자체 네. 나 같은 좀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는 청년 농부한테 이런 걸 좀 도와달라 아니면 이런 걸 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네네. 사실 뭐 젊으니까 네. 뭐 실패도 경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패 없이 성공을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초반에 농업에 대해서 기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청창농이나 이런 지원 정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모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이도 그 만 39세로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보편화돼서 더 많은 청년들 좀 그러게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걸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사실 지금 지방 소멸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에 뭐 지하철 놓고 뭐 GTX 뭐 이런 거도 그거 가뜩이나 많은 살기 좋은데 왜 그런 걸 더 돈 들여서 놓나? 지방에 그런 걸 차라리 그런 걸 놓으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자꾸 뭔가 좀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만이 네. 지역의 사람들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수도권에 그런 걸 놓으면은 다 서울로 몰려들지. 그렇죠. 맞아요. 자, 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음, 염두에 두고 있나요?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내려와서 많이 느낀 거지만
그냥 나가도 청년들이 뭐 문화생활하고 그냥 여유를 즐기고 놀 공간이 전혀 그렇죠.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착해서 지내는 것도 지내는 거지만 확실히 지방 소멸이 이제 고령화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청년들의 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선 이제 지역 그런 발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예. 더 농촌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같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와야만이 그렇죠. 네.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올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어.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할 일은 그건 것 같아. 그래야 더 시너지도 막 그렇죠. 효과도 커지니까요. 네.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하는 건 그거고 지금 오고 싶어 그 귀농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청년들도 있을 테고 저 같은 장년 은퇴를 앞둔 장년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까? 먼저 경험자로서 수정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하실까요? 아,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전에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위해서는 진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많은 연습과 어떤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단순히 이런 어떤 지원 정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 정책만 바라보고 오시면은 그 조금 위험 부담감이 있고 예. 예,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예. 그 사전에 많이 공부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이제 연습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 정착을 했을 때 예. 예, 그 마을 주민들과도 잘 어우러지고 맞아요. 이렇게 좀 잘 지내다 보면 이런 지원 정책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지 씨. 저는 이제 농업이 이제 완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재배, 판매, 뭐 브랜딩, 뭐 경영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예. 되게 고차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진짜 준비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선도 농가뿐만 아니라 못하는 농가 가서 이제 어디가 문제점인지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자기 경험으로 예. 만드셔서 이렇게 딱 정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 센터장님 지금 서울의 그 사무소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도 그러니까 귀농 귀촌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연하니까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제가 그럼 가서 상담을 받는다 하면은 예. 거기서 그럼 구체적으로 당신은 이런 뭘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뭐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는 어떤 걸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어떤 거기서 그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 실제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작물을 선택하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블루베리 하겠다. 예. 그러면 이 블루베리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 기술을 어디에서 습득할 수 있는지 예. 그걸 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예. 또 그거에 따라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을 선정하실 때 도와줄 수 있는 멘토들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겠다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 예. 그걸 또 매칭을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 도움 받아서 예.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예. 그 역할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개개인에 맞춰서 컨설팅하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 농촌과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들 상담을 받으러 옵니까?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상담은 조금 많이 예. 줄어들고 있고 콜로는 예. 많이 전화가 들어옵니다. 콜센터로. 그러면은 저도 그럼 한번 좀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네. 한번 오십시오. 예. 근데 오시기 전에 예. 그 하나만 결정해 주시면 좋은 게 지역이든 작물이든 예. 좀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와서 나 귀농할래요가 아니라 예. 저 어느 지역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예. 아니면 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작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오셔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가 좀 수월해요. 가끔 보면 막연하게 오세요. 그냥 무작정. 예. 그리고 어제 그 센터장님 어제 저희가 그 남재작 그 소장께 들었는데 요즘 스마트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온실로 해서 거기 보니까 요즘은 다 그 과거에는 경험으로 감으로 했던 걸 다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원책
그 30억까지도 뭐 지원받는다는데 유리온실 짓고 그럴 때 사실 그 30억을 지원받으면은 그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갚을 그 농사져서 다 갚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게 현실적이 좀 될 수가 있는 아까 건가요? 제가 매출 2억 나온다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는 갚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친구가 스마트팜으로 30억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 매출이 2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건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예. 근데 요건 처음부터 30억으로 가지 않아도 예. 작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희가 최대가 30억인 거지 충분히 1, 2억 안에서도 스마트팜으로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파일을 키워가셔도 되는데 30억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년 농부 두 분께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귀농하시기 전과 지금 후 그 삶의 그 만족도를 점수 표현한다면은 한 나는 몇 점 정도 주고 싶다.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농촌에서 그 꿈을 한번 키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배 이제 청년 농부들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먼저 영진 씨 먼저. 저 이제 귀농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로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점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점수를 매기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연차를 늘려갈수록 이제 만족감이 그래도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수를 점차 높여가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귀농 후배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완전 초보 농부지만 예. 만약 귀농에 대해서나 뭐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막 저의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움을 드린다든지 제가 아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정 씨. 예. 네. 일단 저는- 점수로 따진다면. 네, 점수로 따진다면 예. 한 도시에서의 삶이 50점이었다면 예. 지금 현재 시골에서의 삶은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귀농을 희망하는 이제 청년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농업의 미래잖아요. 사실 예. 청년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예. 이제 조금 사전에 많은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조금 용기를 네,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 네. 용기가 하긴 용기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네, 첫 걸음이 어려우니까. 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귀농산 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최민규 센터장님 그리고 청년농부 이수정 씨, 김영진 씨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